3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서류를 손에 쥔 형사가 오만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돈 빼돌린 거 맞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만수의 오른손 검지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처가 회사에서 단 한 번도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장부를 붙들고 살았던 10년. 그런데 처남 강태식은 그 10년을 발판 삼아 30억을 빼돌리고 그 죄 전부를 오만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치밀하게,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하지만 처남이 단 한 가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만수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낡은 업무일지, 그 공책 한 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만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에 알아버린 사람 특유의 침묵이었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익힌 가장 비싼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강성건설 본사 3층. 오만수가 쓰는 공간은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복도 끝 창고를 겸하는 좁은 방, 가로 2걸음, 세로 3걸음. 형광등 한 개가 깜빡거리며 하얀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티션 너머로는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와 전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어요. 공기에는 낡은 서류 냄새와 복도 환풍기에서 밀려오는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미는 찬 공기가 바닥을 타고 발목을 감쌌어요. 그 방에서 오만수는 오늘도 장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굳은 살이 박인 손,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진 손이 볼펜을 잡고 숫자를 또박또박 눌러 적었습니다. 거래처 입출금 내역, 자재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대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볼펜이 장부 위를 달릴 때마다 형광등 빛이 숫자 위에서 반짝였어요.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오만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강태식이었습니다. 처남이자 강성건설 대표이사. 이 방에 들어올 때 항상 노크를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 집안에서 오만수의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었어요. 태식이 서류 몇 장을 손가락 2개로 집어 오만수의 장부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어딘가였어요.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달 강남 사옥 리모델링 견적서야. 세금 계산서 처리해놔. 영수증 없는 것도 그냥 올려. 어차피 형부는 잡무 담당이잖아. 잡무 담당. 10년 동안 들어온 단어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2개 있는 사람에게, 중소기업 경리만 20년 한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 잡무 담당이었어요. 오만수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태식이 잠깐 멈추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비웃음과 무시가 반반 섞인 소리였습니다. 야, 형부. 여기가 세무서야? 우리 집안 회사잖아. 형부는 여기서 그냥 자리 지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라고. 그거 알고는 있지? 그 말을 뱉고 태식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을 소리 없이 밀고 나갔어요.
마치 방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향수 냄새만 공중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먼지 냄새 위로 달콤한 향수 냄새가 잠깐 떠 있다가 흩어졌어요. 오만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볼펜 끝이 장부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11월 바람이 건물 외벽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거렸어요. 10년이었습니다. 처음 처가 회사에 발을 들인 건 장인 강병철의 부탁이었어요. 창업주인 장인이 나이가 들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장부를 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만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강태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같은 종류였습니다. 형부, 이거 좀 해줘요. 형부, 이것 좀 처리해요. 형부는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태식이 던지고 간 견적서를 펼쳤을 때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강남 사옥 리모델링 공사비 3억 7천만 원. 납품업체명 신성인테리어. 오만수의 눈이 그 이름 위에 잠깐 멈추었어요. 어디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오만수가 서랍을 열었어요. 지난 2달치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 위에서 멈추었어요. 신성인테리어. 지난달에도 2억 9천, 그 전달에도 2억 1천. 같은 업체, 다른 공사. 그런데 현장 확인서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만수의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만수는 10년 동안 이 장부를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어요. 같은 업체 3달 연속 현장 확인서 없는 거액.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일까요? 오만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3년치 장부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만수가 30년 가까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서류도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와 숫자 사이에 생기는 균열, 그 미세한 틈은 아무리 잘 감춰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만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방,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복도에 발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11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파티션 너머에서는 난방이 꺼진 사무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오만수는 3년치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신성인테리어. 처음 이름이 등장한 것은 3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액 공사 대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조금 더, 6개월 후에는 그보다 더, 그리고 1년 후부터는 훨씬 큰 숫자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커진 숫자들이었습니다. 오만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2번은 믿기 싫어서, 1번은 틀렸기를 바라서.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신성 인테리어에 빠져나간 돈은 총 2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만수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축축해져 있었어요. 손바닥을 바지에 닫고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을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며칠 뒤 단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업체의 대표자 이름이 강태식이었어요. 처남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장부를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남이 자신의 이름 아래 세운 곳으로 회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28억 4천만 원. 오만수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히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난방이 꺼진 지 오래인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처음에 소액이었는지, 왜 아주 천천히 금액이 커졌는지. 한 번에 크면 눈에 띄지만 조금씩 키우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면이 서서히 차오르듯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전 7시 반,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형부, 아직 있었어요? 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태식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눈이 책상 위에 펼쳐진 3년치 장부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오만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1초였어요. 단 1초. 하지만 그 1초 동안 태식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오만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냈어요. 태식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열심히시네. 근데 형부,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요. 회계는 맡은 만큼만 보면 돼요. 그 말이 충고인지 경고인지 오만수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눈빛이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오만수는 자신이 처리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 한 장이 자신의 도장과 함께 이미 처리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만수가 발견한 것은 세금 계산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의 입구였어요. 담당자 서명란에는 오만수의 이름이 도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오만수가 단 한 번도 결제한 적 없는 서류에 오만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만수가 그 서류를 들고 경리팀 직원 김은아를 찾아갔어요. 은하가 머뭇거렸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팀장님, 대표이사님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팀장님 도장도 이미 찍혀 있었고 결제 라인도 완료라고 하셔서. 오만수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도장. 오만수는 도장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어요. 잠금 장치가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누구든 열 수 있는 서랍이었어요. 그날 밤 오만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반복했어요. 누군가 오만수의 이름을 서류에 심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조사가 시작되면 서류에 남은 이름이 오만수가 됩니다. 처리 완료를 승인한 사람이 오만수가 되고 담당자가 오만수가 되는 구조였어요. 10년 동안 이 회사의 서무회계 실무자로 일했던 사람의 이름이 가장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만수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이 없었습니다. 10년치 업무 일지가 빼곡히 꽂혀있던 하단 서랍도 열었어요. 손을 넣었습니다. 서랍이 비어 있었어요. 공책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한 권도 남김없이. 오만수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서랍 안을 손으로 더듬었지만 손바닥에 닿는 것은 서랍 바닥의 냉기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만수는 장인 강병철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경기도 외곽본가 정원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오만수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치 장부 이야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 그리고 도장과 공책이 사라진 일까지. 장인이 말없이 들었어요.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씩 떨렸습니다. 눈이 점점 깊어졌어요. 한참 오만수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자네, 그 기록들 혹시 다른 곳에도 있나?
오만수가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 한 권이 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습관처럼 가져갔다가 깜빡 뒀어요. 장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거 절대로 움직이지 마. 알겠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오만수가 본사로 돌아왔을 때 복도 끝에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오만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태식은 웃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형부, 내일 형사 두 분이 오신답니다. 회사 자금 관련해서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만수는 빈 서랍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먼지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장도 없어지고 10년치 공책도 사라졌습니다. 내일이면 형사가 온다고 했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빈 서랍 앞에 혼자 앉은 오만수. 그런데 바로 그때 오만수의 눈이 가방 한쪽 주머니에서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 2명이 왔습니다. 박진수 형사였습니다. 40대 중반 과묵한 얼굴. 오만수의 창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형광등 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형사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세금 계산서, 결제 서류, 입출금 내역. 오만수의 이름이 찍힌 서류들이었어요. 이 서류들의 담당자로 나와 있는 게 오만수 씨 맞죠? 오만수가 말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리한 게 아닙니다. 형사가 표정 없이 볼펜으로 뭔가를 적었어요. 그날 강태식은 임원 회의실에서 이사진 3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만수가 형사를 안내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낮게 말했어요. 안 됐죠. 형부가 10년 동안 혼자 장부 처리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 말이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오만수의 귀에 정확히 닿았어요. 안 됐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이용하고 이름을 서류에 심어놓은 사람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 거래가 적법했다는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오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10년치 업무 일지가요. 그런데 어젯밤 서랍에서 사라졌습니다. 형사가 잠깐 멈추더니 메모를 했어요. 형사가 돌아가고 집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 선이었어요. 태식 씨가 전화 왔어. 형부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미리 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오만수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백하면 처리해주겠다는 암묵적인 제안이었어요. 자백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오만수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손끝에 공책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가방 주머니 깊숙이 며칠 전 집에 두고 온 그 마지막 공책이 있었어요. 10년치 중 단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남이 미처 손대지 못한 그 마지막 공책이. 오만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였어요. 변호사 최재한이 공책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이게 전부 본인 필체입니까? 오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날짜, 금액, 지시자, 이름까지 전부 직접 기재한 거 맞죠? 오만수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퇴근 전 습관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공책을 덮었어요. 이 공책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그쪽 편이에요. 하지만 바로 덧붙였습니다. 공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처리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해요. 오만수가 생각했어요. 김은아.
그날 대표이사가 직접 서류를 들고 왔다고 말했던 회계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만수는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를 위해 사실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한테도 전화 왔어. 태식 씨가 형부를 걱정한다고. 오만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피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처남이 장모까지 움직인 것이었어요. 아내의 귀를 통해 압박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오만수는 밥상을 뒤로 밀고 일어섰어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증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이미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만수가 모르는 곳에서 처남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며 법적 보호자 지위를 노리는 움직임이었어요. 처남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고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 강태식이 회사와 재산의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였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장인어른이 직접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수는 그날 오후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만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오는 줄 알았어. 태식이 어제 왔다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 오만수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3년치 장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그리고 처남의 최근 움직임까지. 장인의 눈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른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어요. 그놈이 끝까지. 장인이 오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 수 있어. 자네가 갖고 있는 그 공책, 그리고 내 진술, 그걸로 되겠나? 오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변호사는 창업주의 이름으로 이사회 임시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만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회사 내선 전화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3년치 통화 내역이 서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 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보가 강태식에게 전달되던 날 태식은 창문 너머로 오만수가 변호사와 함께 건물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전에 형부 쪽에서 뭔가 나오면 바로 막아.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내 선희가 오만수 앞에 앉았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식 쪽에서 또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이사회에 나오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믿어줘. 선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믿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오만수의 편에 섰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버에서 추출한 내선 전화 녹취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3년 전 태식의 목소리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회계팀 직원 김은아가 공식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만수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복도를 얼마나 오갔는지 기억조차 없었어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말을 삼키면서 오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은 흠없이 다려져 있었고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오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태식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가 왜 여기에? 오늘 이사회인데.
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자격으로 긴급 의안 상정합니다. 강태식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만수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낡고 두꺼운 업무 일지, 최근 6개월 분량, 그리고 3년치 거래 내역 분석 자료. 이 공책에는 날짜별로 지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업체로 빠져나간 총액은 28억 4천만 원이고 그 업체의 대표자는 강태식 씨 본인입니다. 오만수가 공책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태식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바로 그때 창업주 강병철이 입을 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태식아, 내 앞에서 그 말 하지 마라.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내 사위를 믿는다. 10년 동안 묵묵히 이 회사를 지킨 사람을. 사회이사 2명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에서 추출한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쪽으로 이번 달분 처리하고 담당자 이름은 형부걸로 올려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8억 4천만 원, 10년치 공책,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회의실 안에서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이사회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변호사 부르고 올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 박진수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강태식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태식이 멈추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굳어졌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식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반짝이던 이탈리아제 구두가 바닥을 딛고 멈추었어요. 강태식이 수갑을 찼습니다. 형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나가는 태식의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동안 오만수가 창고 사무실에서 들어온 그 또각또각 소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느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장모 이복순이 복도에서 오만수를 마주쳤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만수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강태식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와 무고 혐의까지 추가되었어요. 사라진 자금 중 일부는 별도 계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만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인 강병철이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자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게. 할 말이 있어. 오만수는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장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 선희가 앉아 있었어요. 오만수가 들어오자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네한테 미안하네. 10년 동안 내 아들 단속 못한 것도, 자네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도, 창업주로서, 장인으로서 부끄럽네. 장모 이복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희가 오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편이었어야 했는데. 오만수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사회는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오만수에게 경영지원 총괄을 맡겼습니다. 월급도 직함도 없이 10년을 일한 사람에게 이제는 공식 자리가 생겼어요.
오만수는 첫 출근 날 아침 예전과 같은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창고 사무실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만수가 그 문 앞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2층 경영진 사무실까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형광등 하나에 의지했던 사람이 오늘은 햇빛이 드는 방에 앉았습니다. 낡은 업무 일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부터 새 공책을 시작하려고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날짜를 적었어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한 사람은 다시는 누구의 발 아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장부만 들여다본 사람이 결국 그 장부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만수 씨 자리였다면 처음 그 숫자의 이상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1번, 2번 남겨주세요. 1번 바로 신고한다. 2번 증거를 충분히 모은 후 신고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생사연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